네, 오늘 두 번째 날 엠백스에는 이제 저희 부스 이 LED를 대형을 두 개 놓고 여기는 이제 강당을 하고 여기는 회의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 그 강당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또 어떻게 우리 다림이 그것을 해나가고 있는가, 이 공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있는 분들이 이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한 30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여기 스크린이 비록 이 큰 LED로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편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거리가 안 나오니까. 사람 많이 오니까 LED 크게 하자. 솔루션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이 스크린을 여기다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서도 좀 자세히 읽게 해주려고. 이게 안 되니까. 여기 그 시간 10주 이상 되면 잘 보이겠어요? 이 문제가 그 대형 교실로 가는데 다 심각하게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교실도 강의실에서 보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는 이제 이 두 개 큰 관에서 그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도 멋있죠. LED 전체 와이드로 했는데 이 LED가 이렇게 커진 LED가 2HD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HD, 여기서 여기까지가 HD인데, 이거를 보는 사람들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두 개 나누고 이 강사는 여기다 못 넣는 거죠. 이게 좀 어색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이 강의실의 현실, LED를 큰 걸 두 장을 넣는 거는 위로 네 장을 넣어서 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작고 옆으로 하자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방에서 저희가 어떻게 녹화를 했냐면, 1차 완판됐고요. 55개 정도의 건물을 저희 장비로 카메라로 할 수 있었는데 자료입니다. 가격이 대형 건물은 3천만 원을 훌쩍 넘었고요. 이걸 볼 중형 때 건물도 1,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서 그 여기서 보는 저 화면보다, 저는 강당에서 보는 것보다 저희가 제공한 그 실시간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핸드폰에 방송을 해주면은 그런 데 안에서 야구장에서 야구 중계를 보듯이 아주 구체적인 그걸 보는데, 프레젠테이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아이스 방식 같이 크로마키를 안 하더라도 이거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갈 수가 있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의 공간을 지금 이제 이 다림에서 한 방식은,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저런 강당에서 나가는 거에 제가 스크린을 이렇게 움직여서 돌아가 보면 PPT입니다. 이게 PPT. 그래서 이 콘솔 데스크 방송국을 서버로 한 게 아니라 여기에 모든 모니터 디스플레이 카메라까지를 연결하게 해가지고 이 렉턴 I자가 들어있는 고탁, I 교탁, 또 I 책상이 데스크, 그다음 I 스탠드형의 콘솔 데스크, I 보드, 전자칠판에 여기다 놓고 좌우 스크린을 놓으면 이거 자체가 방송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서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실에서 하는 강의는 옆 교실에도 여기서 듣는 것 이상의 강의를 된다. 아까 제가 그 설명드렸던 강당에서 보이는 방식이 안 보이는 건데, 그걸 아이스튜디오 핸드폰에 넣게 되면 교실 안에서 강의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 프레젠테이션을 스마트화 시켜서 DX화 서버에다 올려놓으면 강의는 이제 유튜브가 챕터링해서 다 보여준다. 지금 재미나이에서 유튜브 링크만 주면 다 서머리해서 주지 않습니까? 거기 다 어디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 마킹해서 누르면 그 대목이 이 챕터링까지 다 되는 놀라운 인공지능 시대가 됐으니까, 강의만 잘 만들어 올리면 될 수 있다. 이 디지털 교과서가 뭐겠습니까? 필요한 부분 강의 서치하면 거기서 이거 보라고 나오고, 인공지능이 이 선생님 강의 저 선생님이 보이는 오클에서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서머리가 된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건 선생님하고 디스커션하고 반에서 토론하는 강의가 이제 학습 주도형 교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컨텐트 마이닝, 강의, 지식, 정보의 마이닝은 교실, 방송실 많지 않습니까? 학교마다 하나씩인데 우리나라에 13,000개 이상이 돼 있고, 대학에 또 한 적어도 한 4,000개 이상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 2만 개 되는 스튜디오에서 펌핑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교실은 몇 개겠습니까? 적어도 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교실이 한 15만 개에서 20만 개 이상 될 텐데, 또 대학은 또 몇 개입니까?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500개의 강의실이다, 뭐 1000개가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강의실들이, 그 석학들이
아주 천재적인 사람들한테 강의하는 내용이 몇 개가 그 강의를 비디오로 컨버트 했느냐. 비디오로 그걸 보면 교실 가서 보는 것 이상의 이것이 됐다면 수업은 변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 뭐냐? 그 수업 녹화 시스템이 지금 개발되어 있냐? 지금까지 이렇게 엄청난 방송 기술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있느냐? 없다고 저는 얘기하는 이유가 강의실에 듣는 것 이상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낫다. 이번 강당에서 그걸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저런 문제가 있는 강당의 교실을 확대했을 때 강당이잖아요. 교실에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아이스튜디오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바꾸면 그 강의가 옆 교실에서 보는 사람이 이쪽 교실에서 낫다. 그런 것들을 강당이든 방송실이든 교실에서 하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저의 노력이고, 이 전자교탁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타컵 라이딩하는 와콤도 있고 여기 통합제어 뭐 스크린 올리거나 내리거나 장비가 커지거나 다 여기다 넣어서 한 대에 콘솔 데스크를 넣으면 데스크형이든 스탠드형이든 이걸 넣게 되면 방송국이 팩토리에서 만든 방송국처럼 이제 나오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교실 아무 교실이나 이걸 넣고 여기서 아까처럼 이 강사가 있는 이 지역 여기를 딱 잡아놓으면 선생님이 밖으로 잘 안 들어와요. 여기서 이 공간에서 움직이면 다 여기 합성돼서 딱 자동으로 나와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커지게 작게 되는 건 이제 200 같은 걸 넣으면 선생님이 앞에 보면 선생님이 확 커지고 칠판 보면 칠판이 커지고 하는 식으로 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선생님 이렇게 좀 갸름하시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갸름하니까 그냥 옆에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의 강의를 할 수 있고, 이 스튜디오가 뭐 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넣으면 셀프 컨트롤이니까 컨트롤룸이 없잖아요. 지금 학교 방송실에 다 컨트롤룸이 있고 복잡한 기계 보는 순간 이 DIY 안 됩니다. 이건 DIY 셀프 온라인 방송실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얘기, 강당에 가면은 교장 선생님 안 보이잖아요. 그 강당에 저기 뒤인데 잘 얼굴 표정이 안 보이냐. 강의는 이 표정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많은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저를 계속 왜 여기다 내놓느냐. 뭐 여기 주름도 있고 이제 나이도 들어서 이게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스튜디오에서 할 때는 좀 이렇게 조명을 켜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이게 LED 조그만 손전등을 켜놓고 하려니까 밤에 이게 더 이렇게 나오는. 어쨌든 그런 방식의 강의에 손이 왜 돌아갑니까? 이게 내가 손 돌리려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자꾸 되고 표정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거를 여기다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만든 거고, 이 컨퍼런스는 뭐냐? 회의가 뭡니까? 줌 서버가 미국에 있잖아요. 그 서버와 컴퓨터에 코덱이 깔리는 거죠. 여기서 엔코딩에 보내고 거기서 오는 게 디코딩에 보이잖아요. 그 코덱을 우리 아이스톤 미트 서버를 학교에 넣으면 줌에 돈을 안 내고 무한대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버 성능이 조금 올라가서 그래도 뭐 델 같은 데서 나온 CPU가 한 99개씩 되고 이런 거 하면 한 2천만 원 하지 않아요? 그 서버를 한 개만 넣어도 아마 완전히 웬만한 몇천 명은 다 해결될 겁니다. 그거를 넣어놓으면 네트워크를 안 낸다. 우리가 만든 개발 소프트웨어 넣어서 한 5천만 원이면 프리 서버를 넣으니까 퍼머넌트리 전 학교는 안 낸다. 이거 빨리 넣어야 되잖아요. 이거 외화 다 나가는 겁니다. 그거 다른 건 넣자.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시스코 같은 것도 마찬가지. 시스코 폴리컴에 있는 서버를 MCU에 굉장히 돈을 많이 주고 우리나라 기관들이 쓰고 있어요. 이게 보안상에서 인터넷 연결 안 되고 여기 안에만 하는 회의를 하려니까 그런 온프레미스 서버를 이번에 개발해서 다림이 다림 시스템 MCU하고 다림 시스템 코덱을 만들어서 아이스톤 컴바인하고 여기 방송실 스위칭 비싱을 다 넣다 보니까 유니버설 코덱 어떤 코덱이든지 돌아가고 시스코 아바야 폴리컴이 다 돌아가는 걸 만들어서 이 기존의 해외 화상회의를 다 해결하면서 동시에 3D 프로덕션 스위처 아이스튜디오죠. 아이스 7000, 5000 가면 3D 프로덕션 스위처가 돼서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PTG 카메라 여러 대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제어하고 여기에 매트릭스 여기를 다 통합시키니까 컴팩트한 거로 이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강당을 꾸미고 이걸 꾸미는데 LED들이 이제 패널만 사가지고 여기가 딱 조립을 하면 되니까 LED까지 인테그레이트해서 정확하게 그 스크린에 보이는 거. 이 LED가 16대 9만이 아니잖아요. 아까처럼 32대 9도 있고 48대 9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그 월을 어떻게 제하는 월 컨트롤러까지를
개발해서 이번에 이 월 컨트롤러가 들어있는 요 시스템을 집어넣게 되면 그냥 강당에 방송실 없이 이거 넣으면 모든 게 제어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거를 연결 안 해놓으면 스크린이 커졌는데 거기서 뭘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자료만 매일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같이 그런 문제 있잖아요. 여기다가 파워포인트, 저기 파워포인트. 그 안에 보이는 것에 디스플레이 방식이 이 방송 장비로 굉장히 어려운 게 많으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런 통합 지역에도 넣고 원타치로 컨텐트 바꾸는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방송실을 꾸밀 때 이제 다른 복잡한 거 지금 이 통합 지역이라고 AMX 같은 거 사면은 그게 몇백만 원 되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한 6, 700만 원 들어가고 결선하고 와이어링하고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 꾸밀 때 거의 1억씩 됐잖아요. 다리면 이거 딱 넣으면 다 끝나니까. 뭐 다 끝난다 그러고 지금 작업을 약간만 하면 되니까 이걸 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이컨퍼런스라는 시스템의 스펙 이게 좀 더 간단한 400을 걸 거냐 5,000을 거냐 7,000을 거냐 하고 콘솔 데스크 정하고 LED나 TV 정하면 방송국이 나온다 하는 내용으로 모든 것을 올인원으로 이제 만들게 됐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회의실이나 방송실 전 세계가 연결되는 아이 강당 아이 컨퍼런스룸을 만들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하자. 이거 저희가 이번 전시회에 여기에 다 보여주고 있고 더 큰 강당은 옆 강당 두 군데를 우리 거로 방송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다름이 어떠한 스마트 혁신을 일으키려고 그래. 스마트폰은 절대로 작은 스크린이 아니다. 이걸 보면서 보는 그 스크린이 저 앞에 교실 앞에 갔을 때는 200인치, 300인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보일 때의 두 가지 장점. 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눈이 이걸 보는 그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전부 동시 눈 맞춤이 된다. 시밀터니어스리 아이 컨택이 어떻게 교실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거는 2000년대 전의 얘기고 2010년 이후 다림이 만든 이 아이스튜디오가 되면서부터 강의는 눈 맞춤 강의가 된다. 교실에서도 이걸로 쏴야 그걸 볼 때 학생들은 선생님이 자기한테 프라이빗 레슨을 하는 것처럼 되니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해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한 강의를 가지고 강당도 교실도 스마트화가 되고 모든 강의 서울대에서 700개의 교실에서 석학들이 하루에 3개, 4개씩 하는 수만 개의 강의들이 지금 녹화되지 않는 현실. 녹화는 강의 녹화기 있어 녹화했는데 봅니까? 그 강의실에 강의 듣는 거에 방식이 우선 문제가 있고 이걸로 방해하는 방법을 바꾸게 되고 또 그 강의를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아이스도 녹화한 걸 올라가게 되면 강의는 소중하게 녹화돼서 정년 퇴임하시는 선생님 강의는 다 도서관에 있게 돼서 영원히 그걸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챕터링을 해서 검색하면 인공지능이 찾아서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선생님을 딱 불러서 나오는 게 될 수 있는 것이 아이스튜디오니까 여기를 꼭 오셔서 보시고 저희가 20년 30년을 연구한 방송 문화와 이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있을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스마트 플랫폼인 것처럼 교육 혁신을 말로 하기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다림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으로 내일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와서 저하고 같이 그동안의 여러분의 교육에 대한 헌신과 노력과 프레젠테이션의 문화와 회의의 문화를 그 핵심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한국에 이런 회사가 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아틀란타에 있는 IST 전시회 이 소식을 가지고 아주 간단히 하는 걸 보이러 나가는데 다림을 응원하시고 한국이 나온 거북선이 있었다 그러면 훈민정음이 있었다 그러면 나라 말씀이 달라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 말씀이 달라가지고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그 표현을 잘 못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교육의 정보를 강의하는데 그 텔레 프레젠테이션을 녹화하는 게 없어가지고 교실에 다 가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 미국 강의도 여기서 보고 여기 강의를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게 되는 시대가 됐다. 그 내용에 회의와 강당과 교실과 교탁과 또 우리가 얘기하는 방송실 아이스테이션을 만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 응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함께 해주시는 시간이 되도록 해서 바쁘시더라도 내일 하루 남은 여기에 와서 저하고 명함을 교류하고 함께 한번 이 변화를 만드는 이제 코로나 이후 정말 십자가 같은 코로나의 줌의 네트워크의 통신의 방송의 노트북에서 PC에서 강의하던 것이 만들어졌던 그 코로나의 혁신 텔레 시대의 메시지를 전한 그것에 여러분이 원격으로 가는데 딱 아직 안 돼 있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 프레센스가 아니라
텔레 프레젠테이션 단어를 위키피디아에 쳐보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기술이 없었으니까. 거기에 다림이 정의하는 스마트 교실이 뭐냐, 스마트폰의 교실 선생님과 나온 그걸 정의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활용해 보시고 체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바이.